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실제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너무 떨려요. 왜냐면 제가 쓰다가 실수하면 또 영상 편집해야 되고 제가 영상 편집하기 싫어서. 네, 지금 오늘 설날 떡국 먹고 와서 지금 할 일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은 하기 싫어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요 시기가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실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중기부 프로그램, 다른 정부 부처 프로그램도 비슷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사업계획서 요번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제가 이름이 안 붙는 게 청창사라고 흔히 불러가지고 청창사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줄여봤더니 요약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보면은 한 9페이지 정도가 돼요. 9페이지.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는 아마 중진공 담당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 예제를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제를. 네. 너무 감사한데 이 예제대로 쓰실 분은 쓰셔도 됩니다. 네, 예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만나도 설득해서 공감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 전략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처음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란색 가이드를 다 지워보는 거예요. 파란색 가이드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우고 나서 이렇게 한번 모아보면 이렇게 2페이지로 돼요. 2페이지. 자, 당연히 2페이지로 쓰시면 탈락이에요. 쓸 수가 없죠. 빈칸은 제가 다 지운 거니까. 자, 이렇게 2페이지로 해놓는 이유는 전체 흐름, 스토리를 잡기 위함이에요. 스토리를 잡기 위해서. 자, 우선은 왼쪽은 뭐예요? 요약본이죠. 오른쪽은 본문입니다. 자, 어떤 페이지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 요약본, 본문 둘 다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페이지는 제 생각에는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요약본은 평가위원이 가장 처음에 보는 페이지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계획서 틀 잡아주신 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는 게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요약본을 보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평가위원한테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제가 영상이라 단어가 조심스럽습니다. 원래 강의 때는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간혹 보면 요약본을 진짜 요약을 하셔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넘어가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 어떤 거 먼저 쓰냐? 본문 쓰고 요약하냐? 그러면 다 국문과 나오셔야 되니까 제 기준은 요약본 먼저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고 본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약본은 첫인상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약본을 굉장히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약본이 대부분의 지원 사업 예제가 한 페이지 혹은 반 페이지로 돼 있는데 요거는 한 페이지 넘어가면 넌 탈락이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약 페이지는 또 너무 길면은 본문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한 2페이지 정도가 적당해요. 2페이지 정도가. 그래서 요약본을 먼저 쓰고 본문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보면 지금 항목들이 지금 한 20개 정도 쫙 있는데 아니 어디다가 뭘 쓰고 어디다가 뭘 써야 되냐? 가이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가이드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파일을 띄워놓고 실제 작성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요약본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사업화 과제 소개라고 돼 있죠. 소개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 기준에서 보면 현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문제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솔루션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요 각각 항목들이 사실 사업화에 있어서 굉장히 다들 중요한 거지만 내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이. 그래서 저는 요 페이지를 한 페이지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페이지 정도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화 과제 차별성인데 여기는 차별성을 그대로 쓸게요. 차별성. 네가 기존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니? 뭐가 더 잘났어? 당연히 다르고 잘났어야죠. 그래서 차별성, 독창성 이런 부분들을 여기 어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성만 쓰시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서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뭐 했어? 저 준비 안 했는데요? 그럼 점수가 낮겠죠? 네, 그동안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를 티내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요약본에 본문에는 있는데 요약본에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내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역량을 여기 살짝 제가 표현할 때 겸손한 자랑질을 살짝 해주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국내외 목표 시장. 자, 요 부분은 다른 전문가들과 저와 이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를 뭘 쓰냐? 마케팅을 쓰는데 마케팅 계획 혹은 목표 시장 이게 아니라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왔어를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주로 이제 목표 시장 하면 탐삼솜 쓰시는 분 많아요. 전체 시장 뭐 10조 원, 그다음에 뭐 서비스 가능한 시장 뭐 3조 원. 근데 그게 네.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시장이 큰 데에서 내가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랑 내가 확실하게 이만큼을 먹을 수 있어요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표 시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목표 시장을 어떻게 점유할 것인지, 진입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지원 사업엔 잘 없지만 청창사에는 이게 있어요. 사업기간 내 성과 달성 목표. 자, 이건 뭐냐면 목표를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얼마 벌 거야? 계획이에요. 계획. 얼마 벌 거야? 몇 명 채용할 거야? 어떻게 시장 점유할 거야? 어떻게 해외 진출할 거야를 목표를 쓰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만 쓰시면 저 5억 벌 거예요. 네, 동남아 다 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평가위원이면 어머 동남아를 다 먹는데 얘는 합격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는 이 아이템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거요? 그쵸, 이미지나 설명들로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본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늘려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넣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내용은 좀 이따가 다음 영상쯤에서 실제 작성을 해볼 건데 스토리 잡는 게 중요해요. 스토리 잡는 게. 자, 그러면 요 현상은 어디다 쓰냐? 여기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의 현상을 써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다 쓰냐?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 여기다 문제를 써요. 그리고 솔루션은 어디다 쓰냐? 복사해서 2-1 서비스 개발 방안에다가 쓰는 거죠. 가끔 아니 가이드 보면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에 그래서 뭐 할 건데를 쓰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솔루션을 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1이 맞냐?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는
합격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네,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 큰 제목에 뭐가 돼 있어요? 솔루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전 억지로 스토리 만들진 않아요. 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좋은 스토리 구조를 만들어 드리되 틀에 벗어나지 않아요. 목적, 필요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지. 네,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추진 일정은 요약본에 없어요. 여기는 뭐 할 거냐면 언제 뭐 할 거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성껏 쓰셨으면 좋겠어요. 막 달력 펴놓고 잠깐만, 근데 7월 둘째 주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런 것까지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정성껏 상식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방학 생활계획표 같은 거거든요. 생활계획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방학이니까 6시 기상 생활계획표 작성하시죠? 네, 엄마가 믿어요? 아, 물론 믿죠. 믿습니다. 선생님도 믿습니다. 네, 지켜져요? 안 지켜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정성껏, 네, 정성껏, 네, 여기를 그래서 대충 쓰시면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정성껏, 언제 뭐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업을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어야지, 시제품 만들고 뭐 이렇게, 네, 금형을 뜨고 이렇게 앞뒤가 바뀌면 이분은 준비가 덜 돼 있는 분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성껏 쓰셨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자, 고객이 요구하는 게 있겠죠? 자, 제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기존 화장품에서 완전 만족해. 나 완전 얼굴 맨날 바를 때마다 탈바꿈 돼. 그러면 새로운 화장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썼던 차별성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독창성도 내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차별성은 뭐예요? 쟤랑 나랑 달라. 독창성은 쟤는 없고 나만 있어. 네, 같은 얘기예요. 약간 다르지만 여기다 이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 아까 그동안 뭐 했어? 를 쓰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어? 네. 네. 이거 참고로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현상 문제 솔루션은 이거를 전달하고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공감을 얻기 위한 거라면 야, 진짜 준비 많이 했네 를 느끼게 하는 페이지예요. 그동안 뭐 했어? 그래서 사실 사업계획서는 저는 책상 앞에서 쓰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구글링해서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내용 사진들이 여기 들어가면 너무 돋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업. 여기서는 뭐냐면 어디에 얼마 쓸 거야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 얼마 쓸 거야. 네. 얼마 주세요라고 써야 돼요? 1억 주세요라고 써야겠죠. 정부 최대 지원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1억, 대응자금 현금 1,000 몇백, 대응자금 현물 20%니까 뭐 2천 얼마. 근데 현물은 뭐 이렇게 증빙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예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 지원금이 7천으로 돼 있어요. 그건 예제 딱 떨어지게 70%, 10%, 20%딱 떨어지게 하는 예제고 사실 최대 지원금은 1억이에요. 그래서 1억 가까이 쓰셔서 난 이거 많이 필요해요라고 쓰시는 게 좋고요. 간혹 보면 1억 최대 지원금 1억이라고 했는데 4천 쓰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 제가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 농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보안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제가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네, 4천 뭐 네, 3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가위원이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위원의 입장으로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1억 준다고 했어요. 근데 창업자가 4천을 썼어.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이 젊은이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휴 정말 착실한데 합격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1억도 되게 아껴 잘 써야겠죠. 1억이 큰 돈입니다만. 그래서 4천을 쓰신 분들은 4천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준비가 되게 덜 돼 있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에 맞춰서 어디에 얼마 쓸 거야를 합계를 잘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성의껏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내수시장 확보 방안, 경쟁 및 판매 가능성을 새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아까 썼던 7번의 마케팅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요거 하나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마케팅 계획이 SNS 마케팅이에요. 네. SNS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싫어하냐 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제가 유튜브로 뜨기 위해서 SNS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접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뭐를 누구랑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1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SNS 마케팅으로 쓰면 저는 계획 없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만약에 캠핑용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이버에 되게 유명한 촉캠장터라는 카페가 있어요. 회원수 35만 명. 네, 잘 몰라요. 네, 하여튼 촉캠장터 운영자랑 컨택을 해서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캠핑장품을 팔 건데요. 나중에 여기 광고하려면 광고비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혹시 회원들이랑 이벤트 할 수 있나요? 이 내용들을 논의한 다음에 사실 이 논의하는 거는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제가 또 1억 받으면 거기랑 광고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이버 카페 마케팅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촉캠장터 회원수 35만 명 여기에 광고 진행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거 전 정말 싫어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증거들도 같이 남기시면 좋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SNS 마케팅이나 촉캔장터에 광고하겠다 이거나 다 실체가 없어요. 우선은. 하지만 첫 번째 SNS 마케팅이라고 쓰는 거는 정말 한 줄을 낭비하는 거예요. 네, 그 블로그 마케팅, 예를 들어서 인스타 마케팅. 이야, 맞아. 요즘 인스타 젊은 친구들 많이 하니까 엄청 잘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평가위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 인스타 마케팅. 저는요 인스타에 냥냥 몬스터즈라는 팔로워 6만 명의 캐릭터를 그리는 작가와 함께 저희는 콜라보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DM 발송해가지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요게 두 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쿠팡 입점, 네이버 스토어 개설.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글씨도 안 써요? 안 써져요? 네. 쿠팡 입점이 뭐가 어떻다는 거죠? 네이버 스토어 개설 하세요. 네, 축하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내수시장 진출 실적은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 양식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요게 없어요. 왜 그러냐? 예비창업자가 내수시장 진출을 했어?
그럼 탈세예요, 탈세. 죄송합니다. 네, 아직 뭔가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기창업자들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창업자들한테 유리한 페이지죠. 팔았어? 얼마 팔았어? 어디다가? 요렇게. 네, 요 얘기를 쓰는 곳이에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저 마케팅인데 해외 마케팅을 어떻게 할래? 글로벌 진출 실적. 해외 팔았어? 만약에 당연히 내가 글로벌에 판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거기 그렇게 쓰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출 역량은 나갈 수 있어? 네. 설마 여기서 너 여권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동남아 7월경 동남아 진출 예정. 아니 무슨 가수도 아니고 7월경에 동남아를 어떻게 진출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동남아가 뭐예요? 동남아가. 이거는 저도 똑같이 뭐라고 읽어요? 계획 없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해외에 베트남에 호치민에 어떤 주식회사 뭐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친해서 MOU도 맺고 그래서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연 방문 인원 20만 명의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전자전에 나갈 거야.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잘 어필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 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든 뭐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갈 사람 있어 여기다가 그렇다고 예라고 쓰면 안 되겠죠. 네, 몇 명.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이력이 있어요. 영어를 잘해요.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뭐 이런 거 자랑을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있어? 응. 나갈 수 있어? 그럼요. 뭐 이런 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해외 팔았어? 진짜 팔게요. 이거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3-2-3은 아까 쓴 거 협약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아까 8번이었나요? 그쵸? 목표랑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쓰란 얘기예요. 요 얘기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청년창업사관학교든 예비창업 패키지든 총기창업 패키지든 2025년 지금 촬영 당시 연도의 지원 사업은 협약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언제 끝나냐? 예를 들어서 주로 12월 말에 끝나요. 그 넘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6년 1월에 8억 벌어. 국가로서는 좋죠. 그런데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 기관에서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선정한 팀들이 매출도 많이 나고 투자도 많이 받고 고용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협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매출을 낸다니 정말 좋은 사업인데 아쉽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약간 망설이게 돼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 협약 기간을 명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접근해야 돼요. 온라인이니까 진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조심스럽군요. 네,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지난 매출은, 지연된 매출은 매출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표시하자. 4번은요, 여기는 다,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겸손한 자랑질. 겸손한 자랑질. 막 자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자랑하고 맨날 서울대 카이스트 애들만 합격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제 학교 이름도 못 쓰게 돼 있죠. 기업 이름도 못 쓰게 돼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랑질은 그냥 자랑질이 아닌 그냥 뭐 드라이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6번으로 요약본에 썼던 창업자 자랑을 아주 잘 하시면 돼요. 제가 겸손한 자랑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플랫폼을 구축해요. 그런데 내가 제조회사 다녔어요. 그건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가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업만 잘할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성공 실패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좋은 대학 석박사 인정합니다. 왜?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그게 전부는 아니고 혹시 그게 필요하신 분은 다시 네, 수능 붙여서 카이스트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전부는 아니고 내 자랑질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열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사실은 네, 직원 몇 명이야? 고용 몇 명 할 거야? 직원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야? 여기도 뭐예요? 직원 자랑하는 거예요. 직원 자랑. 네.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 누구 있어? 저희는 그래서 설계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고용 계획. 네. 이 고용 계획은 내가 여기다 3명 쓴다고 해서 3명 고용해야 되는 건 꼭 고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래? 진짜 뻥도 가능해? 그럼 고용 계획 70명 탈락. 네, 70명이면 인건비가 물론 그 정도 상황이 되는 회사면 청창살 외우죠. 근데 하여튼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몇 명이야? 누구야?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조금 네, 별표 하나 하고 갈게요.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 너 누구랑 친해? 자, 이 누구랑 친해도 이 겸손한 자랑질인데 뭐냐면 사업은 혼자 하지 못해요. 그래서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내 직원도 없어. 그럼 내 역량을 써야겠죠. 근데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회사나 사람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크크크. 가끔 주식회사 크크크 대표이사가 기술 자문해 준대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주식회사 크크크 뭐 연매출 2천? 뭐 혼자 일해요? 뭐 그러면 막 저한테 화내요. 아니 여기 37억 1년 만에 37억 매출 달성하고 시리즈 B 지금 논의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써야죠. 네, 그래서 친한 기업이나 회사를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라는 건 숫자가 최고예요. 숫자가. 자, 그다음에 여기 기술 보호 노력. 기술 보호 노력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특허가 있겠죠. 특허. 근데 특허 있어 없어만 쓰는 게 아니라 특허 전략. 특허 전략이라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내가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없어? 출원된 특허가 있어도 좋아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계획도 좋아요. 제가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특허 출원하면 다 등록되나요? 계획 가지고 있으면 다 되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기존 특허 분석, 여기 분석이라고 해서 막 어렵게 막 뭐 논문 쓰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등록돼 있는 게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등록된 거 쓰고, 그 다음에 추가 출원 계획, 기존 출원 계획, 혹은 뭐 해외 PCT, 뭐는 너무 좋죠. 있으면. 네, 없더라도 네, 적어도 내가 이런 거를 기술 보호, IP를 보호받기 위해서 네, 저도 거기 가서 찾아는 봤어야죠. 여기서 이런 거 특허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회피 전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등록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4-2는 샘플들이 쫙 있어요. 사회적 가치 실행. 그래서 여기를 ESG 뭐 이거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실천하자. 여기 예제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제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실천하겠다라고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니 여기는 직무 발명 직무 까먹었다.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을 안 주네? 넌 탈락. 넌 진짜 세계를 바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스톡 옵션을 안 줘? 너 탈락. 이런 평가면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등한시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가로서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네가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를 보자예요. 근데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음. 아니면 뭐 스톡 옵션 30% 망하겠네요. 네, 이렇게 과도하게 혹은 성의 없게 쓰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추가되는 건데 지역 특화.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 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그 사업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 특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업 계획서에 있다고 내가 지역 특화도 아닌데 내가 요번에 플랫폼 만들 건데 꼭 여기 오송에서 성공하면 화장품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진정성 있게 우리 상황에 맞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해서 요렇게 제가 줄여보면 그래서 요약본과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를 복사 붙여넣기, 요 8번 안에 없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시고 있는 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요 지금 구조만 잡은 거잖아요. 이 구조에 어떻게 실제로 쓰는지 제가 가상의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